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오늘은 이번엔 슬기로운 생로병사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음과 관련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13년도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나서 겪었던 경험입니다. 대전 이쪽에 연구소가 많은 관계로 청중의 한 70% 정도는 자연과학 또 공학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질문한 내용은 이 사후세계 작동 원리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신비관 스웨덴보리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인문학을 전공한 분들로 이런 죽음학 강의를 할 때 받았던 질문은 아래쪽에 있는 근사체험이라든가 삶의 종말체험 같이 죽음과 관련한 이런 영적인 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중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질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히어로 애프터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쓰나미에 휩쓸려서 이제 죽었다가 심폐소생술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근사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죽어서 가게 될 것이고 죽어서 경험하게 될 일인데 우리 모두의 일인데 어쩌면 모두 그렇게 다 피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러한 근사 체험을 주제로 연구한 학위 논문인가를 봤더니 2014년에 가톨릭 생명대학원에서 이 근사체험 연구로 제출된 석사 논문을 볼 수가 있었고, 아래는 제가 지도한 언론에 보도된 근사체험의 국내 사례와 서양 사례와 비교 분석 이런 석사 논문이 있었는데, 이 동양 서양 간에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같은 척도를 사용한다면은 아까 10가지 척도를 아까 란셋에 소개된 네덜란드에서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또 공통된 척도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관찰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연구에서 이 석사 논문 연구에서 관찰한 어떤 면들이 있고 없나를 본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런 근사체험을 소재로 한 이러한 학위 논문은 드물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런 걸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학위 논문이 제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일간신문에서도 의학 발달로 죽을 사람도 살려서 근사체험자가 최근 2배 급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제프리 롱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근사 체험자들이 보이는 변화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면서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는다. 또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아래쪽 일간지에서는 우리나라 사례로 육신을 빠져나올 때 느낌, 머리에 망침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니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국내 사례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반응을 일반인들의 반응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소개하는 사례인데, 어느 배우가 이분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13대 1로 싸우다가 죽을 곤비도 넘기고 한쪽 눈을 또 실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러한 근사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체험의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조건적인 사랑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문제는 주변에서 이걸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근사체험에서 소용돌이 같은 거 봤다 하죠. 다른 출연진은 그런 건 회식 때나 듣자고 말했고, 또 다른 출연자는 그런 건 회식 때도 말하지 마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다는 그런 장면이 보도된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삶을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데, 이런 걸 이렇게 웃음거리로 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잔 블랙모어는 영국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근사체험의 대표적인 회론자죠. 근사체험은 뇌가 헷갈리는 거다. 죽어가는 뇌 가설을 통해서 뇌 속의 산소 부족 이런 걸로
빛이나 터널 보는 착각이 초래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몇 년 전에는 좀 다른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근사체험의 중요한 진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줘서 삶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심리 치료요법으로 정신의학계가 이를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근사체험은 이 뇌가 헷갈리는 거다 이런 회의론자가 근사체험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내용이 아주 새롭고 신선한 면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프리 롱은 미국의 방사선 종양학 전문입니다. 방사선 종양학이란 분야는 암을 이 방사선을 쪼여서 치료하는 그런 분야가 되죠. 이분은 친구의 부인이 페니실린을 맞고 시력이 오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목격을 하면서 이런 체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98년에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전 세계의 사례를 다 모읍니다. 10년간 1,300명 이상의 사례를 모으게 되는데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른데 어떻게 했느냐 그런 궁금증이 들 텐데 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걸 다 수집을 한 거죠. 우리나라 한글로 기입을 하게 된 그런 그 코너도 있고요. 아랍이라든가 이런 전 세계 사례들을 다 모아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번역을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롱 같은 경우는 이 근사체험이야말로 사후생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나왔던 내용도 비슷하니까 뭐 체위 이탈하고 눈을 볼 수 없는 맹인도 시각장애인도 보게 되고 또 삶을 주마등처럼 회고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체험이 일관성이 있고 이런 체험자들의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생긴다 이런 걸로 이거야말로 사후생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그 주부는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근사체험 한동안에 뭐 너무 멋진 곳이 거기 머물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누가 내 아이들 돌볼 거지 걱정이 되면서 돌아가서 살아야 하면서 육신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저편이 너무나 좋긴 했지만은 양육의 의무를 떠올리면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베커 교수는 미국 교토대학에서 죽음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국제적인 상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와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춘천 한림대에서 생사학 인문 한국연구단 국제학술대회를 할 때 온 사진을 오고 저랑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죽음의 체험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국내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칼베커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 이 그 체외 이탈을 한다는 것은 요가의 본고장 인도에서는 수천 년부터 알려져 있고 서구에서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젊은 시절 이 체외 이탈을 했다고 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은 1940년대 중반에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병을 앓으면서 체외 이탈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940년대는 인공위성이 없을 때인데 이 칼 구스타프 융이 체외 이탈해서 내려다본 이 지구의 모습은 그 훗날 인공위성이 찍은 지구의 사진과 정확히 일치를 했다는 것이죠. 체외 이탈 상태를 보게 되면 몸에서 이제 떠올라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게 되고 벽이나 나무 등을 뭐 자유롭게 통과하고 구스타프 융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자신상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체험 중 몸 밖을 빠져나온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애착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놀트 메스너는 독일의 세계적인 산악 등반가입니다. 에베레스트를 무산소 등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연구를 하는데 등반 추락 사고로 살아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뭐 사고 후 사망했다면 뭐 연구할 여지가 없겠지만 생존한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 등반하다가 추락할 경우에는 물에 빠진 거하고 달라서 물에 빠진 경우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산을 오르다가 떨어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딱 놓고 이 자기를 관찰하는 자가 되면서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떨어지는 자신의 육체를 자기가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락 사실에 지배되지 않고 냉정해지고 시간, 공간 감각이 소실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추락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에 의하면 불안한 생각도 없었고 아주 태연한 기분으로 자신의 몸이 가파른 설원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사체험의 요소 중에 하나인 자신의 전생애를 짧은 동안에 수십 년의 삶을 회고하기도 하고 또 땅의 육체가 추락하기 전에 영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통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라이놀트 메스너는 이 연구를 조사를 하면서 어느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 둘을 산악 등반 사고로 잃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만나 사실은 땅에 육체가 추락하기 전에 몸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어머니가 크게 위안을 받았다는 그런 그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벗었을 때의 느낌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 아주 무겁고 둔탁한 육중하게 짝이 없는 이러한 잠수복을 입고 해저에서 아주 천천히 일을 하다가 업무가 다 끝나서 해변으로 내려고 도착해서 이런 육중한 잠수복을 벗었을 때의 상쾌한 느낌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골초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워대는 아주 실내가 그 담배 연기로 뿌옇고 숨쉬기조차 힘든 이런 상태에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의 상쾌한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소설과 설화에 나타난 체험을 한번 살펴보면 잘 아시는 대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 찰스 디킨슨이 1843년에 지은 소설입니다. 이 잘 아신 것처럼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전날 친구의 유령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거 또 현재 미래까지 다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회고를 통해서 이 구두쇠 영감이 크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겸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KBS에서 여름마다 이 전설의 고향을 했습니다. 저도 즐겨 봤었는데 요즘 하지 않지만 기억나는 게 1982년에 웃고 가는 저승길이라는 그런 설화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마을에 아주 노랭이 구두쇠 영감이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저승에 갔더니 전세 아직 올 때가 아니까 다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시 깨어나게 되죠. 근사체험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 영감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그 구두쇠이고 노랭이였던 수존노가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재산을 주위에 헐벗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이번에 자신의 수명이 다해서 육신을 벗으면서는 정말 웃고 간다는 그런 내용의 설화였는데 40년 본 지 4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노인 고령 환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심장마비 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환으로 혼수에 빠진 48명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을 해서 봤더니 37%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누군 하고 누군 하지 않나를 봤더니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뭐 성별, 나이, 또 종교, 또 약물의 종류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이 그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근사체험자 대부분에서 삶의 매 순간마다 진지해지고 또 영적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죽음을 공포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철 스님은 이 법어집에서 이미 이런 근사체험이나 이런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법어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세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궁금증과 신비가 차차 벗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 그 버지니아 대학의 인지과학연구소, 뭐 이안 스티븐슨 교수, 정신과 교수였던 이런 인물들을 들고 있고 또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사체험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다 설법과 법어집에서 이미 이런 거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국 한 월간지에서도 이 의학계가 이제 사후세계는 미신으로
또 임사 근사 체험은 환각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의학적 영역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초능력, 유령 같은 초자연적 현상 중에서 이 근사 체험이 유일하게 의학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영역이 돼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이 근사 체험을 하면서 이 말기 암이 치유된 사례인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죽음도 다른 이들이 보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가까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슬프고 그립고 한 건 뭐 자명하지만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거기서 행복하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땅을 치고 오열하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다 거북이 모래에다가 그 해변에다가 수많은 알을 낳게 되는데 알을 깨고 나와서 새끼가 바다에 가야만 이 새로운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다 거북의 알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상식, 고정 관념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만약 아는 것만 볼 수가 있다면 어떻게 알려지지 않은 것,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위에 세균이 산다는 거를 100년 동안 이런 상식, 고정 관념에 의해서 모르고 살았던 거죠. 사실은 100년 동안 현경으로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또 의료진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문제는 환자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서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또 이 근사체험 후에는 삶에 심대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런 걸 저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의료진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책들은 다 이런 근사체험을 믿지 않고 싫어하는 대표적인 측의 의사들이 쓴 책입니다. 이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가 쓴 다시 산다는 것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퀴블러 로스 박사가 쓴 사후생이란 책, 또 방금 소개해드렸던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인 제프리 롱의 죽음 후, 또 본인이 이러한 근사체험을 했던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븐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다 이런 책들이 다 의사들이 저술한 근사체험에 관한 책입니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생명이 꺼진 인간의 육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추운 겨울 내내 입고 있다가 봄이 오니까 더워서 벗어버리게 된 두꺼운 외투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사체험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영적인 현상을 알아보기로 하죠. 이 현대인들에게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소개함으로써 생활 패턴을 바꾼 분이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는 췌장암을 오랫동안 앓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기에 보면은 그의 마지막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잡스는 그 아이들 또 아내 로렌을 차례로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에 그들의 어깨너머로 아무도 없는 허공을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런 감탄사였습니다. 오 와우라는 감탄사 세 마디라고 눈을 감았는데 뭘 봤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또 별로 관심들도 없는 것 같고 그가 뭘 봤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 죽은 잡스의 영혼을 만나서 그때 뭘 봤길래 그렇게 감탄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영적인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임종 임박한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지인의 마중을 받거나 또는 임종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연구한 대표적인 분은 영국의 정신과에 있는 피터 패닉 박사인데요. 이분은 간질, 요즘에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이런 쪽 연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체험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에 죽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돼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번역도 매끄럽게 잘 돼 있고 좋은 내용인데 이런 책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잘 팔리지가 않죠. 주식이나 재테크, 자기계발서는 많이 사봐도 이런 책들은 거의 사보질 않기 때문에 곧 절판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동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스피스에서 임종자를 많이 보는 신무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선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926년에
윌리엄 바렛이라는 아일랜드 왕립과학원의 물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의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한 환자가 임종 시에 본 어떤 환영에 충격을 받고 이런 걸 조사해서 죽음의 자리에 나타난 환영들, 원 이름은 데스베 비전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 뭐냐면 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지만 주인공이 과다 출혈로 죽어가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냥한 미소를 띠고 특히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누구랑 얘기를 하고 이런 모양새를 보인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뭘 보고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본 걸 얘기하는데 사랑스러운 빛 경이로운 존재들 하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온다고 너무 반가워하시네. 여기까지만 보면은 죽을 때가 돼서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이 좀 이따 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과 같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의 동생이 사실은 3주일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환자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가족도 일체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건데 이 주인공은 자기 임종임박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하고 불과 3주일 전에 죽었지만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자기 동생의 마중을 받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데스페 비전, 삶의 종말 체험의 사례입니다. 이걸 연구한 피터 페닉 박사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죽음은 TV 스위치가 딱 하고 꺼지는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러 단계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종이 임박해서 오래전에 죽은 가족 또 친제 방문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혼돈스러운 걸로 오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대부분 의식이 활짝 깨어 있을 때 발생을 하고 때로는 어떤 오랫동안 무의식 상태 있던 환자가 다시 의식을 찾고 죽기 전에 짧지만 맑은 의식을 회복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의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과학교육을 받은 간호사입니다. 새벽 3시에 자고 있으니 뭔가가 자기를 깨서 봤더니 아버지가 침실 밖에 서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나이가 81살이었는데 그때 모습은 40, 50대 전성기 얼굴을 하고 아버지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서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괜찮아 나는 훨씬 나아졌어 하면서 벽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말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요양원에서 투병 중이었었는데 그날 새벽 6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3시간 전에 딸을 방문을 하고 저쪽 세상으로 건너간 거죠. 이 체험자는 기묘하지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 경험이었다고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죽음의 기술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영국의 어떤 젊은인데 18살 때 영국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호주로 가는 상선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선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영국을 떠나올 때 할아버지가 중환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나 놀라서 깜짝 놀라서 침상을 튀어놓으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냥 거기 계속 서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때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영구에 도착해서 집에 전화를 해보고 연락을 해봤더니 할아버지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짜와 자기가 그 배 선실에서 봤던 그 시각이 일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가 멀리 떨어진 손자를 만나보고 저쪽 세상으로 건너간 거죠. 자, 이건 어느 남성이 그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 할아버지 임종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깊이 상심한 상태였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아. 나는 너무도 아름다운 걸 보고 들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단다 하면서 끝까지 맑은 정신을 놓지 않고 있다가 조용히 돌아가셨다는 이런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증례인데 이분의 어느 그 여자분이 전해준 사례입니다. 이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이제는 집으로 가고 싶다 해서 퇴원 후 집에서 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태가 워낙 중요해서 임종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 침대 끝에 누군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구랑 이 아버지가 대화를 자주 했다는 거죠.
이 엄마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엄마니까 이 딸로서는 그 할머니인 셈인데 그 아버지가 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임종임박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딸이 누구랑 얘기하냐 물어볼 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미소만 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 지나고 영정을 들고 장지로 갔더니 관리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영정 속 인물이 며칠 전에 장지를 둘러보고 만족해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녀가신 분이 돌아가신 거냐 하고 관리인이 의아해하더라. 그 사진 속 인물이 장지를 둘러보고 갔다는 그 시각이 아버지가 중환으로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있을 시간인데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몇 사람한테는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게 뭐 이렇게 희귀하고 뭐 이상한 일도 아니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수집되고 있는 삶의 종말 체험 사례고 그런 걸 얘기를 해줬지만 이 여성분은 더 이상 너무나 무서워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하면서 더 이상 소통이 어려웠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미국의 어느 양로원에 이 고양이가 크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얼룩무늬 고양이인데 2005년부터 여기를 지키고 있다가 양로원에 오고 나서 환자들 임종을 지키고 있다는 사연인데 환자의 임종이 임박하면 이 고양이가 그 병실에 찾아가서 환자를 유심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길하다고 불길한 걸로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양이가 다녀가고 나서는 한 4시간쯤 있다가 환자가 사망을 하니까 그래서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왜냐하면 그 임종임박과 환자를 간병을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치지 않으면 임종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고양이가 이런 걸 알아맞힐까? 이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 임박한 환자가에서 나오는 어떤 특이한 냄새 같은 걸 감지하는가? 이런 몇 안 되는 추측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그 임종 임박한 환자의 먼저 죽은 가족이나 지인이 마중을 나오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들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오감만으로 감지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의 동물들 보면은 인간에 비해서 놀라울 만큼 뛰어난 오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각을 발휘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진동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 그 사이만 듣지 그걸 벗어나거나 그 아래는 듣진 못하지만 동물들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개를 부르는 호루라기 같은 걸 하면 사람은 잘 못 들어도 개는 그걸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토종계 그 삽살개가 있는데요. 삽살이란 말 자체가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전해놓은 내력에 의하면 삽살개가 있는 곳에는 귀신도 얼씬 못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특히 그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특히 삽살개를 키우고 있을 경우에는 청삽살 같은 걸 멀리 보내버린다는 거죠. 조상 귀신이 오는 걸 이 삽살이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서 이런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하스피스에서 많은 환자들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 최학숙 선생이 쓴 책에도 이런 우리나라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임종기에 들어서면 죽을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동네 어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 또 오래전에 죽은 친지가 병실 의자에 와 있다 하면서 임종 임박한 환자가 현재 자신이 속한 세상, 이승과 꼭 가게 될 저 세상, 저승을 동시에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면서 간호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보면 누구랑 얘기하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 자기랑 얘기를 계속할 때 보면 아까 얘기가 끊어진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시 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환자가 정신이 혼미하거나 헷갈린 상태라면은 뭐 이런 끊어진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체험하는 그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알고 활용한 사례입니다. 2010년에 저도 공조자로 참여했던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을 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주인공은 41살 영문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허공에다 대고 누구랑 얘기를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게 바로 삶의 종말 체험인 걸 알고 당황하지 않고 간병할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다른 가족은 당황했지만 자기는 이미 아는 내용이라서 어머니를 위축하지 않고 격려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른다면 아마 정신 차리라고 하고 그 야단을 치면서 위축을 시켰을 가능성도 많은 것이죠. 이건 제가 수십 년 알고 지낸 어떤 신장내과 교수 한 분이 몇 년에 경험한 사례입니다. 미국으로 2달 정도 단기 연수를 갔는데 이분이 올빼미 스타일로 새벽까지 일을 합니다. 새벽 2시경 숙소 문 밖에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서울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복막 투석을 받고 있고 또 신부전증이 겹쳐서 추병진 환자가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나아서 더 아프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놀랍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해서 좀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선생님이 인사만 하러 온 거고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그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 뒤 귀국해서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이 환자는 사망을 했고 사망 시각이 바로 한 달 전 미국에서 만났던 그 시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제 사례를 강의 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섬뜩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례는 역사적인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 때 보면은 전상 군인이 베트남에서 사망했는데 바로 그 시각에 미국 고향집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라든가 이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거와 똑같거나 유사한 체험들이 많은데 이런 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미친 사람 소리 듣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이 이런 체험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인간은 육체가 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또 훨씬 더 큰 차원에 걸쳐져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하는 걸 알려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년 전에 의과대학의 혈액종양내과 교수 한 분이 공유해 준 사례입니다. 그 내과 레지던트를 하다가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항암요법을 받았지만 결국 큰 효과를 못 보고 임종을 맞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자꾸 누군가가 병실에 와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병실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담당 의사가 이게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선망, 딜리리움으로 보고 정신과 의대를 하게 됩니다. 이 연락을 받고 온 정신과 레지던트 동기인데 자기가 봤더니 선망이 아닌데 그리고 정신이 멀쩡한데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늘나라로 간 지 오래된 친구에게 그런 걸 그때 좀 알았더라면 좀 더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말해줬을 텐데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또 간호대학에서 이런 걸 전혀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겪는 이런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죠. 그리고 접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환자를 위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용을 전공한 36세 여성이 경험한 사례인데 외할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현관으로 나갔더니 외할머니, 고인이 된 외할머니가 서 있어서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서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런 그 체험을 공유해 주기도 했고 이건 제가 2014년도에 충남 서산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 청중 한 분이 제보해 준 내용입니다. 이 아들이 알바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자정 무렵에 어머니 앞에 비몽사몽간이죠. 꿈에 아들이 온몸에 붕대를 두르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인데 조금 있다가 경찰서에서 아들의 사망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견줘서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때는 왜 우리가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왜 죽음에 임박해서야만 장막 저편의 세계를 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온갖 소리, 전자파, 영상 이런 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런 걸 다 받아들이다가는 사람이 미쳐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차단을 해준다는 거죠. 살아가면서는. 그러나 죽음이 임박해서 이런 필터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런 걸 다 볼 수 있게 된다. 역과 밸브로서 생존에 필요한 정보만 걸러준다는 거죠.
생존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맹수를 피하고 어떻게 식량을 구할 건지, 마실 물은 어디서 할 건지, 이런 생존에 필요한 전략 위주로 뇌가 여러 가지 다른 건 다 걸러주고 필요한 정보만을 우리에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심오한 생각, 통찰에 빠져 있다가 사자에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뇌가 그런 필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칼 베커 교수는 이러한 좀 이상해 보이는 이런 삶의 종말 체험에 대해서 미국의 대학에서 이걸 미쳤다, 넌센스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속담에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듯 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표현이죠. 죽음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더듬고 정보를 교환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폐소생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 이상의 사례가 축적된 근사체험 연구, 삶의 종말체험, 이런 것들이 되고, 과거 같으면 이게 많은 사람 통해서만 공유가 됐을 텐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찐빵 속에 이런 팥 안고가 없어더라도 겉모양 보기는 똑같지만은 없는 건 먹어보면 있는 거하고 맛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웰다잉 또는 죽음 논의에서의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이런 역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찐빵 속에 팥 안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초래의 영역을 엿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큐블러-로스 박사는 생전에 죽음에 관한 강의를 700회를 했다고 하는데, 강의 때마다 이런 근사체험을 얘기하면 동료들이 다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로스 박사는 난 별로 개의치 않다, 당신도 죽을 때 다 알게 된다, 이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저도 뭐 이런 비슷한 반응을 받습니다. 선배, 후배, 동료 의사들한테 이런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안타까운 건 죽을 때나 돼서 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이런 걸 알고 이해한다면은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이 근사체험을 비롯한 죽음 관련 책을 병실에 비치해 놓고 입원 환자들에게 이거를 권장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체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게 되면은 책을 물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삶과 죽음에 대한 확실한 오리엔테이션이 생기면서 좀 더 근본적으로 희망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처한 병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는 걸 자주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그 정신과 전문의 김자성 선생이 저에게 얘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케네스 린 교수는 대학에서 30년 동안 이 근사체험을 가르쳤는데, 이걸 가르쳤더니 직접 체험을 안 하더라도 간접 체험이죠. 강의를 듣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해서 간접 체험을 하더라도 체험자를 닮아가더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이해가 커지고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일상생에 대한 아주 사소한 거, 감사한 마음이 커지더라. 이런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사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 또 친절을 퍼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작년 1월부터 서바이빙 데스라는 6부작 시리즈가 방영되고 있는데, 1부가 말씀드리고 있는 근사체험에 관한 내용이고 4부, 5부가 바로 삶의 종말체험 같은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를 구독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2015년에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국제적인 명망인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모임의 목적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보고 이를 임종기,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자비롭고 인도적인 돌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게 이 모임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개의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 기니까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의식의 독립선언, 뇌로부터의 독립선언,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선언문에 나온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은 뇌에 국한되지 않는 non-local, 영구불멸,
immoral consciousness라는 말이 나오고 또 살아가는 가족이 말기암으로 죽음을 맞고 나서 떠나게 될 여행, 전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과학, 의학의 연구 분야에서는 뭐 연구불멸, 여행 이런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고 특이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수백 년 전에는 지구를 중심에서 모든 행성이 돈다는 천동설이 절대 진리였고 엑시옴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를 엑시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반대하면 그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탈리아 카톨릭 수도사였던 조르다노 브루노였는데 브루노는 이 천동설을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환생까지 얘기하면서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7년간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의견을 철회하라는 회를 받았지만은 자신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1600년 2월 17일 날 바티칸 광장에서 화형당해 죽음을 맞게 되죠. 이 선언에 참여한 과학자들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또 아시아로부터 온 많은 과학자들입니다. 생물학, 신경과학, 심리학, 정신과학 또 환자 임종에 경험이 많은 임상 의사들이 참여를 했고 이들은 한결같이 5가지의 아래에 있는 근거 중심의 학문이 바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근사체험, 두 번째가 삶의 종말체험, 세 번째는 사후통신, 네 번째 영매에 대한 연구, 다섯 번째가 어린이들의 기억을 통한 전생 연구, 이 3, 4, 5번은 이어지는 강의에서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 근거가 중심이 된 이런 학문이 이런 선언을 한 배경이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샤르댕 신부는 본인이 고생물학, 지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였었는데 샤르댕 신부가 남긴 말은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면 이웃집 사람도 영적인 존재일 것이고 음식점의 종업원도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죠. 이런 걸 안다면 소위 말하는 갑질 그런 걸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10여 년 전에 가난 말기를 임종임박한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남동생이 위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중이 2명 강의였었는데 이분은 여보 제발 죽지 말고 저를 떠나지 마세요 남편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오늘 같은 강의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어서 여보 내 걱정 말고 아프지 않은 것을 어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남편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바로 떠나가더라. 또 임종임박한 남편이 아무도 못 듣는 아주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고 먼저 세상 떠난 지인이 병실에 문 앞에 와 있다면서 굉장히 불안해한 눈치였는데 이런 걸 몰랐다면 아마 정신 차리라고 하고 면박을 줬을 텐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마중을 하러 온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장례식 지나고 한 달 지나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 보면 죽음이 꽉 막힌 벽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으로 옮겨갑니다 하는 걸 아마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된가? 첫 번째는 말기 암 환자죠.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죽어서 소멸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존재를 받쳐주는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데서 오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특히 임종임박한 환자한테 이런 근사체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 문제죠. 이 자살은 나중에 자살에 관한 담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젊은 층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죽어서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알려준 게 중요한 게 이 죽어서 끝이라면은 뭐 어려운 상황이 다 없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을 자살로 몰고 간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또 육체가 있어야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싸운다든가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텐데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가져가고 또 해결도는 없어져 버리는 또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만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별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떠나보내면서 사별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게 되면은
슬픔에 빠지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지낸다든가 이런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또 세상을 떠난 고인이 바라는 일도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죽음으로써 육체는 없어졌더라도 육체를 움직이던 영혼불멸의 자아는 소멸한 게 아니고 그냥 옮겨간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런 삶을 공유함으로써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 말기암 등으로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말씀드린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거를 내용을 알려주고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주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